가이드핀을 보게 되면 요 하원판 바닥부터 상원판 바닥까지 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약간의 틈새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5mm 정도 띄우는데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가이드핀 길이가 성형부가 존재하는 큰 금형을 할 때에는 가이드핀을 이렇게 상원판 바닥에 5mm를 하면 가이드핀이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형부의 가장 높은 구간보다 한 20-30mm 정도 길게 적용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작은 금형을 할 때에는 그냥 여기를 한 5mm 정도 띄운다고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으로 와서 작업을 하는데 이때 데이텀에다가 바로 해도 됩니다. 원판을 꺼내도 되고 데이텀을 꺼내겠습니다. 그래서 201번 하고 202번 두 개를 다 꺼냅니다. 201번 데이텀은 상측 데이텀, 202번의 데이텀은 하측 데이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보게 되면 요 판이 데이텀을 상측 데이텀과 하측 데이텀을 딱 열고 나서 이 데이텀이 상원판이고 이 데이텀이 하원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가이드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신 상측에서 5mm 정도 다운된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돌출해서 가이드핀 곡선 선택. 자, 이 동그라미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는 단일 곡선 동그라미를 클릭. 그리고 얘는 선택에서 선택까지 로 작업을 해주시고, 자, 스타트. 자, 이때 방향은 XY 데이텀 플랜 방향으로 해주시고, 자, 시작 선택은 상원판에서, 그리고 끝 데이텀은 하원판까지. 예. 여기서부터 시작은 상원판에, 그 다음에 끝은 하원판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치를 시킵니다. 그때 이 데이텀 길이가 바뀌면 이 길이도 같이 늘어나겠죠. 확인. 자, 근데 저번에 할 때는 한 개만 그렸는데 이제는 4개를 그려야 돼요. 4개를. 자, 근데 특이사항이 있다면 기준면 쪽에 있는 가이드핀은 저번에 하겠다시피 X 플러스 방향으로 2mm를 이동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편심이라고 했습니다. 편심. 가이드핀의 편심. 기준면 쪽에 있는 거. 기준면은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기준면의 역할은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가공 세팅의 기준이 되는 직각면을 기준면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는 가공뿐만 아니라 설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쪽에 있는 건 나중에 이동을 해야 돼요. 2mm를. 지금 일단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건 이동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그리시고. 자, 그 다음에 가이드핀, A타입의 가이드핀을 보게 되면, 자, 우리 지금 가이드핀이 25파입니다. 25파이. 25파일 때 가이드핀을 보면 헤드가 라지디죠. 라지디. 헤드죠. 라지디. 헤드의 파이가 25파일 때 30mm고요. 그 다음에 두께 H가 8mm입니다. 그리고 기름홈이 3mm고, 그 다음에, 기름홈이하고 연마 피나놈이 3mm고요. 그 다음에 아비프, N 구간은 저번에 하겠다시피 하원판 파팅에서 마이너스 1mm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번에 시험 칠 때 보니까 상원판 파팅에서 1mm 뺀 사람도 있고, 데이텀 CSY에서 1mm 뺀 사람도 있고, 그럼 틀립니다. 하원판 파팅이니까 어떤 데이텀입니까? 하원판 파팅을 의미하는 데이텀이 어떤 데이텀입니까? 이름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원판이 여기에서 요 두 개에서 하원판의 파팅을 의미하는 데이텀이 이름이 뭡니까? 가동축 열림이잖아. 가동축 열림. 가동축 열림이 하원판의 파팅을 의미하는 데이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mm가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mm. 자, 그리고 기름홈을 보니까 먼저 P부터 보면 P는 25파일 때 25mm, 간격 W는 3mm,
깊이는 0.5mm, 그리고 라운드가 0.5R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측백각도는 3도에서 5도인데 5도 정도를 줍니다. 그리고 R은 2.5R. 그 다음에 M은 챔퍼가 들어가는 이 공간, 이 M은 12mm입니다. 요거를 딱 외운 다음에, 자, 이 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헤드부터. 돌출. 자, 얘는 자립하기까지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를 해주고, 벡터 방향은 역시 데이텀 엑시스의 XY 방향. 그리고 스타트는 0, 엔드는 8이죠, 8. 그리고 옵셋 30mm니까 옵셋이 한 면으로 해서 2.5mm가 됩니다. 2.5mm. 그럼 30이 되죠. 그리고 바로 어떻게 결합을 해라. 결합 해버립니다. 그러면 가이드핀이 일단 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윤곽이. 자,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펄스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펄스는 자립하기용 모델링입니다. 자립하기용. 자, 그래서 컨트롤 L 하운판 72번을 꺼냅니다. 자, 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얘가 자리가 파져야 돼요. 근데 4개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 하나를 복사합니다. 뭐다? 펄스형, 자립하기용입니다. 자, 일단 하운판을 블랭크 시키고요. 똑같은 걸 복사하려면은 지오메트리 추출을 해야 되죠. 지오메트리 추출. 자립하기용입니다. 이때 여기는 바디로 하시고, 연관, 현재 타임스탬프에서 고정, 원본 숨기기, 스레드 복사까지 딱 한 다음에 이 가이드핀을 선택하고, 이거 하나를 복사를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복사하는데요?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빼기 하기 위해서 구멍 빼기용 모델링을 하나를 복사하는 겁니다.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출출된 바지 이 세 개는 나중에 그룹을 묶을 건데 가이드핀이라는 이름으로 그룹을 묶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얘는 복사본이죠. 지금 위에 있는 돌출은 흐릿하게 나와야 됩니다. 위에 있는 돌출이 흐릿하고 추출된 바지는 진하게 나오고, 돌출은 가이드핀, 모체가 되는 거고, 얘는 자립하기요. 자, 하고 나서 뭘 하느냐? 여기에 있는 헤드의 구간에, 자, 항상 얘기했습니다. 모든 금형의 핀 형태의 녀석들은 헤드는 닿지 않게끔 한다. 코어핀, 이젝트핀, 가이드핀, 리턴핀, 모든 핀들은 헤드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66페이지를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의 하운판, 가동치경판의 측벽은 어떻다? 1파이가 큽니다. 그러면 0.5mm씩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옵셋을 합니다. 요거를 헤드를 키웁니다. 옵셋면, 이면. 이때 여기는 공차가 그 변수 이름이 있죠. 뭐다? G죠, G. G 하면 갭 나옵니다. 갭을 제가 0.5로 했습니다. 자, 얘를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엔터. 확인. 그럼 이 헤드가 커졌습니다. 측면만 커진 거예요. 그 다음 4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제 미러바디 합니다. 지오메트리 추출. 미러바디, 대칭바디. 자, 얘를 찍고, 엔터. 대칭 평면은 YZ 데이터 평면. 확인. 네, 그럼 2개 만들어졌습니다. 또 하나 더 만듭니다. 2개를 선택하고, 엔터. 요번에, 대칭 평면. 지오메트리 추출에 대칭 바디, 이 바디 2개를 어디 Z, X 평면으로 복사를 해라. 그럼 4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립하기입니다. 자, 이 자리는 하원판에만 파면 됩니다. 상원판에는요. 상원판은 가이드부시 자립하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이드부시. 지금 얘는 하원판용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요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2mm가 옮겨져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옮깁니다. Move Object, Ctrl T.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X, -Y에 있는 가이드핀을 선택하고 부모 이동하면 안 됩니다. 얘를 부모 이동해버리면 이 4개 다 따라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이텀 CSYS도 다 따라가요. 왜냐하면 스케치도 다 따라가 버리고. 연관으로 해야 됩니다. 연관성을 줘야 됩니다. 이거 동적으로 하면은 연관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리값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축을, 데이텀, X 데이텀 엑시스를 선택합니다. X 데이텀 엑시스. 그리고 여기의 값은 2mm 확인. 그러면 이 가이드 핀만 X 플러스 방향으로 2mm가 이동됐습니다. X만 갔습니다. X만. Y는 안 갑니다. 이래야지만 금형을 거꾸로 끼울 오류가 없어진다.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운판을 불러옵니다. 컨트롤 시프트 K. 뒤로 가니까 원본하고 얘가 있습니다. 얘는 놔두고 형판만 가져옵니다. 확인.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빼기 합니다. 빼기. 다운판을 클릭하고 요 4개를 드래그. 확인. 하니까 구멍이 났습니다. 가이드핀이 들어가는 자리를 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개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스케치로 들어갈까요? 스케치를 더블 클릭. 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역시 직사각형 하나 만듭니다. 직사각형 자, 모서리 잘 보세요. 여기 보이죠, 모서리. 자, 하원판은 뒤로 블랭크. 스케치 끝에서 여기 제일 끝이 아닙니다. 형판 끝에서 찍어서, 자, 이때 다른 구속이 특히 곡선상의 점이 안 찍히도록, 자, 여기 끝점을 찍고 이렇게 뺍니다. 빼고 여기를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으로 탄젠트를 걸어줍니다. 탄젠트 세 번째 있는 거 접함. 요 라인을 어디 원에, 요 라인도 원에, 여기에 원의 탄젠타, 얘도 원의 탄젠타. 걸고 나서 여기는 끊어버립니다. 빠른 트리밍. 요 라인 끊고 요 라인도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얘는 뭐냐면은 여기를 한 5mm 정도 다운시킵니다. 요 영역만. 그 이유는 진공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사초를 많이 하고 사초 공장 가보면 WD라고 있습니다. WD. 이런 그 녹슬지 말고 그 다음에 일종의 그 이영제소 잘 빠질 수 있도록 걔를 엄청 뿌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금형이 닫히고 이랬다 하면 여기가 그 액체가 여기에 붙으면서 그 막을 형성해갖고 잘 안 떨어져요, 얘가. 그럴 때 그 밑으로 꼬쟁이 같은 거 쑤셔나갖고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 얘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요거를 설치하는데 큰 금형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스파편을 많이 되기 때문에 걔가 필요 없지만은 작은 금형 할 때는 얘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주고 나옵니다. 맞지? 그러면 요 영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돌출. 자, 이때 여기에 있는 교차에서 정지 체크를 하고 단위 복선입니다. 이 라인부터 여기 선택. 원의 외곽. 여기 선택. 여기 선택. 여기 선택.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요 바깥에 있는 영역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벡터 방향을 XY 데이텀에, 자, 가동축이 열립니다. 고정축이 열립니다. 하지 마시고 데이텀 CSYS의 평면을 찍고 거기에 반대 방향으로 0에서 5mm, 마이너스 5를 되도록이면 쓰지 마시고 5mm 뺍니다. 결합 아닙니다. 그냥 없음. 확인. 그럼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또 4개로 만듭니다. 지오메트리 추출. 아까와 똑같이 대칭 바디로 선택하고 YZ로 복사. 다시 한번 선택해서 이번에는 ZX로 복사. 자, 여기는 2mm가 편심이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면 이동이 있습니다. 면 이동. 면 이동. 무브 부젝트 아닙니다. 면 이동. 면 이동을 선택하고 여기에 평면 구간만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는 평면 구간만. 자, 거리값은 얼마나? 상수로 만들기 위해서 2mm 확인. 그러면 얘가 2mm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하원판을 불러옵니다. 컨트롤 시프트 K. 하원판만, 그리고 빼기 합니다. 선택하고 드래그. 확인. 자, 기준면 쪽에 있는 이 가이드핀을 잘 봐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게 아니고 뭐 단차가 생기는데 하는 사람은 면 이동 안 한 사람이죠.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 중심과 저기 중심은 2mm가 편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이 있는 지점에 커서를 갖다 대고 저 밑에 보세요. 한쪽이 약간 치우쳤죠. 2mm가 이동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만든 다음에 처음에 대칭바디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만든 다음에 지금 이렇게 모자라죠. 이거를 면이동으로 2mm를 늘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빼기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운판 자리에 구멍이 커졌습니다. 가이드핀을 가져와 볼까요? 보니까 이렇게 헤드가 떠야 됩니다. 헤드가 떠 있죠. 헤드만 뜹니다. 가이드핀 면은 뜨면 안 됩니다. 그럼 놀아버립니다. 이게 똑같죠.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원판이 끝났네요. 하원판은 72번 레이어를 끕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가이드핀을 완료를 합니다. 먼저 뭐부터? 요 위에 끄트머리 챔퍼부터 따볼까요? 못 따기. 여기 모서리를 잡고. 자, 얘는 비대칭. 자, 비대칭이 아니고 옵셋 및 각도. 자, 거리값은 12mm. 12mm. 각도는 5도입니다. 5도. 그리고 확인. 네, 모양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은 아비뿔을 만들어 볼까요? 자, 상측은 지금 당장 필요 없기 때문에 상측은 겁니다. 컨트롤 L에서 201번을 겁니다. 자, 하트 데이터 보이죠? 이겁니다, 이거. 무엇을 한다? 여기서 1mm를 내려야 되죠. 그래서 데이텀 평면. XY 데이텀이 아니고 가동축이 열림이에요. 자신 없는 사람이 그냥 옆에 파트 내비게이터에 가동축이 열림을 크기를 누르세요. 그리고 방향은 상수 만들기 1mm가 됩니다. 1mm. 가동축이 열림에서 1mm입니다. 확인. 자, 그리고 여기를 딱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이 데이터 보이죠? 이 스케치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 면 분할을 합니다. 더보기, 면 분할. 자, 이 면 분할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분할 객체는 요겁니다. 이거 분할 객체는 요 데이터입니다. 요 데이터. 스케치보다 1mm 다운되어 있는 거 확인. 그러면 여기에 가이드핀에 면 분할이 됐습니다. 자, 컨트롤 J에서 여기에 데이터 평면을 클릭하고 파트 내비게이터에 데이터 평면을 클릭하고 확인. 자, 얘도 202번 가동측 데이터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끌어서 하측 데이터 제일 밑에다가 우겨 넣습니다. 여기. 들어가나요? 그러면 하측 데이터 밑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이름을 이름 변경 뭐라고? 아비프라고 아비프 절단용 데이터입니다. 어떻게 했다? 그 데이터를 끌어서 하측 데이터 밑으로 제일 밑에다가 이렇게 우겨 넣으면 이 안으로 들어가져요. 자, 여기까지 한 게 가이드핀 설계하는데 가장 뭐 기름업 놓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지금 생성된 기준이 어떻게 생성된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소형검형 같은 경우는 가이드핀을 하운판 바닥에서 상온판 바닥까지 했는데 지금 제가 하나 뭘 빼먹었어요. 뭘 빼먹었냐면 지금 얘가 201번을 빼먹었지만 상온판 바닥하고 이렇게 닿으면 안 돼요. 떨어져야 되는데 옵셋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못따기 앞으로 가서 못따기 앞으로가 빼기죠. 여기를 현재 특징 영상 만들게 하시고 요 윗면을 옵셋면으로 즉 성형부 형상이 없는 상태거나 안 그러면 소형일 때에는
그냥 상온판 바다보다 마이너스 5mm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수 만들기 위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를 다운시키세요. 상온판보다 5mm 정도 다운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상이 그렇게 소형금형이다 이러면은 형상 기준이 없다 이럴 때는 상온판보다 5mm 정도 다운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옵셋면을 끼워 넣으세요. 끼워 놓고 나서 면분할을 현재 특징 영상 만들기.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아까 설명한 대로 이 하온판이 그리고 생성되는 길이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베프 라인인데 사실은 가이드핀 몰드베이스 제작된 걸 갖고 와서 가보면 여기 금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없는데 설계상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아비프로 해줘라 라고 명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베프 설계하고 나면 이제 기름홈을 넣습니다. 기름홈은 25mm 간격에 3mm 폭에 0.5mm였습니다. 그래서 기름홈은 되도록이면은 저번에 우리 평가할 때 보니까 너무 돌출 기능을 쓰던데 돌출 기능은 썼다고 틀린 건 아닌데 100점만 10점만 치면 한 9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름홈은 되도록이면은 기름홈이나 연마피나홈은 그룹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룹으로 쓰고 왜 그룹으로 쓰냐면은 돌출을 하면은 어레이를 할 때 물론 돌출도 빼기라는 기능을 안에다가 같이 넣어서 진행을 하면은 한 개의 피처가 되지만 돌출을 한 개의 피처로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루브 자체가 한 개의 피처예요. 그 말은 뭡니까? 패턴으로 형상을 다중복사할 때 유리한 게 그루브라면 돌출보다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루브를 쓰라는 겁니다. 돌출을 하게 되면은 코나 모서리 R이 없잖아요. R을 넣을 수가 없잖아, 돌출을 넣으면서. 근데 그루브는 볼 끝이라든지 U그루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피처 안에 돌출과 블렌드가 다 들어가 있는, 빼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돌출은 돌출, 빼기, 블렌드 세 개를 묶어서 그룹으로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나중에 너무 피처가 복잡해서 이 그룹이 무슨 그룹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단일 피처지만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피처를 많이 쓰는 게 나중에 많이 유리합니다. 자, U그루브. 자, 이쪽 측면을 선택하면 되죠.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되고, 사실은 여기에다가 두 줄을 넣고 가이드핀이 몇 미리로 길어지면 자동으로 3개가 되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거 설명하면은 다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경도 실제적으로 0.5니까 가이드펜이 25니까 24파이 이래도 됩니다. 근데 연관성을 주기 위해서는 여기를 GP라고, GP가 아니고 가라고 치면 되죠. 한글로. 가학을 하면 가이드핀 직경 나옵니다. 가이드핀 지름 마이너스 1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연관성을 주는 겁니다. 폭은 3mm, 코너의 반경은 0.5 라고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랜드가 만들어지고, 형상이 만들어지고, 여기를 쉐이딩을 딱 꺼보면 여기 중심선이 보이죠? 자, 여기에 가이드핀 끝지름부터 여기 중심까지가 아까 25였습니다. 25라고 입력을 합니다. 확인. 자, 이제 쉐이딩을 줘보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요 코너가 2.5R이었나요? R이. 가이드핀의 R이 2.5R 맞네요. 자, 모서리 블렌드 여기에 2.5R을 줍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 그냥 블렌드 주고 여기 모서리 요 위에 있는 요 블렌드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가요? 그러는데 그것도 좀 피해증이 좋아요. 만약에 블렌드가 삭제되라 이래 버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줬던 치수 그래도 날라가요. 요 끝에서 내가 이
얘를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연관 설계가 좀 어려운 게 이 모서리에서 줬던 애인데 이게 아니라 여기에 블렌더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블렌더 여기 R 끝에서부터 줬는데 블렌더가 삭제되면 그 치수도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서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블렌더 하기 전에 치수를 입력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하나 정도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패턴 특징 영상이 있네요. 자, 여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방향은, 네, 요 가이드핀이 윗면, 데이터는 아니고, 윗면을 찍고, 거기에 반대 방향으로. 자, 간격은 25mm. 그리고 피치, 아니, 뭐야, 이거. 원형이 아니고, 선형. 다시 벡터를 이 면의 반대로. 개수는 2개. 간격은 25. 실제적으로 한다면은 이것도 여기서 여기까지 그루브 줬던 그 옵셋 25mm 값을 동일하게 적용하게끔 해주는 게 맞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려면은 정말 모델링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25 이렇게만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연마피 나눈 역시 그루브. 예, 얘는 직사각형으로 요 면을 선택하고 똑같이 GP가 아니고 가이드핀 지름에 -1, 예, 폭은 3 확인 하시고, 여기는 간단하죠. 예, 요 헤드 끝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끝을 잡고 0 확인 하게 되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챔퍼는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1챔퍼 하면 됩니다. 근데 요게 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게, 제가 하원판을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도 안 갖고 와도요. 하원판 모델링을 가져왔다. 컨트롤 J 했다. 여기를 투명도를 줬다. 했을 때, 자, 요 헤드가 닿는 접촉 구간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2.5가 되겠죠. 맞나요? 여기가 2.5니까. 근데 여기에 챔퍼 1을 주면은 닿는 접촉 구간이 1.5밖에 안 돼요. 여기가 없어지잖아. 챔퍼 못 닿기를 1로 해갖고, 여기에, 예, 여기 구간과 여기를 대칭으로 해서 1로 해갖고 이렇게 따버리면, 자, 챔퍼가 뜨기 때문에 떠져, 여기는. 여기 닿는 구간이 1mm, 1.5mm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너무 작다면 1.5mm 눈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작게 하면 안 돼. 너무 크게 하면 안 된다고, 챔퍼를. 접촉 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근데 뭐 가이드핀이 빠지지 않을 정도면 되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여기를 못 닿기를 그냥 1로 주겠습니다.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는 주지 마세요. 여기는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주는 거 아닙니다. 여기 2개만, 헤드 구간만. 자, 그러면 가이드핀이 끝이 났고, 똑같이 이제 대칭 바디 합니다. 대칭 바디, 얘를 찍고 YZ축으로 복사 2개를 찍고, 여기에 현재 타임스탬프에서 고정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체크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ZX축으로 보내고, 마지막 컨트롤 T에서 뒤주면 쪽에 -X, -Y 쪽에 있는 애를 거리로, 예, X축 데이터 맥시스로 거리값은 2mm 확인 이동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가이드핀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 삐딱에 보면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J에서 이 가이드핀의 레이어는, 자, 이 가이드핀은 하측 부품이죠. 색깔을 임의적으로 주시고, 이 레이어는, 자, 컨트롤 L 해보면 알겠지만, 카테고리 디스플레이 하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 하측 부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CO세 가면 상측 부품이 있습니다. 얘는 가이드핀은 하측에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하측 부품을 레이어를 편집을 해보면 몇 번부터? 111번부터입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111번이 됩니다. 가이드핀이 성형부 코어를 제외하고는 제일 먼저 나가는 분번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확인. 네, 그러면 끝이 났습니다. 111번 불러볼까요? 다시. 컨트롤 L에서 111번을 부르고, 예, 하원판을 가져왔을 때, 투명도를 약간 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가 오버랩이 되는 형상이 아니면 안 됩니다. 두 개가 오버랩이 딱 되죠, 이렇게. 그럼 제대로 됐네요. 자, 이 2분의 1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원래 길이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길이를 정한 다음에, 먼저 이 2분의 1에 해당되는 모델링을 하고 나서, 길이를 한쪽 편측 0.5mm씩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0.5mm를 먼저 줄인 다음에 2분의 1을 하면 안 되고 상원판 두께보다 여기가 0.5mm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2분의 1은 0.5mm 옵셋을 하기 전에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 옵셋을 하고 그 다음에 헤드를 만들 순서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 부시 돌출, 자, 교차에서 정지 꺼주시고, 자, 여기에 동그라미를 선택하고, 자, 선택을 할 때, 일단 상온판은 잠시 블랭크 할까요? 블랭크 하고, 데이텀이 이제 가동치는 필요 없기 때문에 202번을 꺼버리고, 상층만 꺼낸 다음에, 자, 이때 역시 선택해서 선택까지, 이때 방향은 데이텀 CSYS의 평면을 XY를 선택해 주시고 시작은 여기에 있는 고정측 열림 그리고 엔드는 상온판까지입니다. 그리고 옵셋을 하는데 옵셋은 양면 0에서 35파이니까 25에 35파이니까 5mm입니다. 5mm.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밴드를 모양을 만듭니다. 밴드를 아주 이렇게 그 파이프 모양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2분의 1 요거를 한 다음에 2분의 1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돌출 위에 있는 요 모서리를 선택하고 자 여기는 0에서 얼마까지 여기가 상합니다. 상 그러면 상온판 나올 거예요. 상온판 두께 나누기 2가 됩니다. 여기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옵셋을 한 면이 아니고 맞네 한 면을 한 다음에 여기에 값은 옵셋 값이 갭 해주면 됩니다. 갭 0으로 갭만큼 커져라. 한쪽에 0.5mm씩 그리고 바로 빼기를 내라. 자, 가이드 부시 일단 본체에 파이프를 만들고 그 다음 안쪽에 지금 보시는 갭을 먼저 작업을 해줍니다. 그럼 0.5mm 단위 생깁니다.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순서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개를 빼먹었네. 자, 여기에서 자, 이 파트 내비게이트를 본 다음에 파트 내비게이트에서 저기 보면 몰드베이스 형판에서부터 나오는 돌출이 있습니다. 돌출에서부터 어디까지? 개체 이동까지. 그리고 Shift 컨트롤 키를 눌러서 특징 영상 그룹의 하측 데이터를 빼버려야 됩니다. 포함되면 안 됩니다. 하측 데이터. 하측 데이터를 뺍니다. 그리고 여기 것들을 다 묶어서 마우스 세 번째 버튼 특징 영상 그룹 이름은 가이드 핀이라고 줍니다. 확인. 그러면 가이드 핀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가이드 핀 모델을 잡아다가 이 돌출 위에다 걸릴까요? 자, 돌출 파이프를 만들고 갭을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면을
줄입니다. 면을. 옵셋 면을. 그래서 옵셋. 여기 윗면 찍고 그 다음에 아랫면을 찍고 이때 여기는 마이너스 갭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갭. 확인. 그럼 0.5mm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딱 봤을 때 데이텀보다 0.5mm 그리고 파팅보다 0.5mm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를 만듭니다. 돌출. 요 외곽을 선택하고 벡터 방향은 XY 데이텀의 반대 방향. 이때 여기는 상수 만들기 만든 다음에 8 그리고 옵셋은 양면 0에서 상수 만들기 2.5 그리고 바로 결합 확인하게 되면 가이드 부시의 1차적인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거를 정리하면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자립하기용 가이드 부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단계에서 자 복사본을 만듭니다. 지오메트리 추출 아까와 똑같아요. 대칭 바디가 아닌 바디. 자, 이 바디를 클릭하고 하나를 더 만듭니다. 복사 확인. 그러면 추출된 바디가 진하게 나오고 뒤에 있는 돌출이 연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쪽 구멍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면 삭제를 누르시고 여기 단일면이 아닌 보스 또는 포켓면으로 바꿔줍니다. 보스 또는 포켓면. 그리고 안쪽에 내경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안쪽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메꿔집니다. 확인. 메꿔졌죠. 그 다음에 0.5가 지금 길이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얘를 좀 연장을 합니다. 옵셋 면으로. 자, 여기와 여기는 좀 넉넉하게 5mm 정도 연장을 시켜버릴게요. 상수 만들기. 5. 5mm가 커졌습니다. 아래 위로 길이가. 그 다음에 4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 대칭 바디로 합니다. 대칭 바디. 이 바디를 YZ 지오메트리 추출 대칭 바디 이 바디를 복사 이 바디를 ZX로 복사. 자, 4개를 만들었고 컨트롤 T 해서 자, 여기 기준면 쪽에 있는 녀석을 거리로 데이텀 액시스 X축을 선택해서 2mm 편심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헤드. 자, 헤드. 이걸 빼먹었네요. 옵셋면. 갭이죠, 갭. 갭만큼.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녀석만 클릭합니다. 다른 것들은 클릭 안 합니다. 얘만. 갭만큼. 확인. 자, 측벽을, 그리고 이 옵셋면을 대칭 바디 위로, 대칭 바디 위로 보낼까요? 그럼 나머지 것들도 다 적용이 됩니다. 아까 얘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얘를 순서를 바꿔버리면, 얘를 잡아다가 대칭 바디 위로 올려버리면 나머지 것들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상온판을 가져옵니다. 컨트롤 시프트 K, 상온판 가져와서, 그 다음 빼기, 상온판 선택하고 드래그, 확인. 하게 되면 자, 이 자리가 이렇게 파집니다. 자, 뒤에 가보면 자, 원본이 있습니다. 원본을 잡아다가 안쪽 내경은 아까 보니까 3R이었고 안쪽 내경이 R이 3R. 자, 여기와 여기 밑에 R 값이 3R. 확인. 자, 그리고 여기에 연마피 나눈 똑같습니다. 그루브 직사각형 이쪽 측면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값을 파이가 가이드핀 가 합니다. 가.
그럼 가이드핀 나오죠. 지름 더하기.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연관성을 줘야 됩니다. 요 외경하고 같아야 되니까. 자 이럴 때 얘를 뭉개고 그루브 직경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보면 측정이 있습니다. 요 삼각형을 딱 누르면 요 파이보다 0.5mm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하려면은 가이드핀 지름 더하기 아까 5mm 옵셋했던 거 더하기 거기 빼기 마이너스 0.5 뭐 마이너스 1 이래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자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하자면 여기다가 이렇게 만약에 연관성 설계를 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가이드핀 지름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역삼각형을 딱 누르고 공식으로 들어가면 여기를 모드로 라이덴 수식을 모드로 하고 쭉 내려가면 저기 아마 제일 밑에서 몇 번째 보면 이거 같아요. 옵셋면 아니네 이거 맞나? 하여튼 이 셋 중에 하나예요. 5mm, 5mm, 5mm. 찾아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직접 측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측정한 값 마이너스 1로 하겠다면 그 측정이 있습니다. 측정을 선택하고 자 거리가 나오는데 거리에서 직경을 선택합니다. 직경을 선택하고 어디 직경을 쓴다? 요 모서리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직경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과 디스플레이와 설정값에 가면 자 여기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직경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요 직경값이 올라옵니다. 35파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다시 한번 요거 최적으로 하게 되면 요 값이 나오거든요. 요 값이 지금 상수만 공식으로 가게 되면 여기 디스턴스 181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입력해 주면 현재 측정한 저 거리값보다 34파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해볼까요? 그러니까 즉 이게 뭐냐면은 내가 물체를 측정하고 그 측정된 값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방법도 많이 쓰냐고 많이 씁니다. 저는 그루브 요 안에 들어가면 그루브가 있고 그루브에 직사각형 그루브 이 면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직경이 이 직경 마이너스 1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측정을 선택한 다음에 위에 그리고 여기 모서리를 직경으로 표현한 다음에 여기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모서리 값이 35파이가 올라옵니다. 그럼 확인. 그러면 이 변수 값이 이 직경의 값이 하나의 변수로 올라가는 겁니다. 변수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 측정을 누른 다음에 공식으로 가서 현재 측정된 값이 다이아메트 181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갔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파이를 하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 34파이 됩니다. 폭은 3mm 확인.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상태에서 이 헤드 모서리부터 어디까지 여기에 모서리까지 거리값은 얼마나 빵 확인. 네, 그러면 모양이 들어갑니다. 다 되었으면 취소를 누르고 못따기가 여기 못따기 값이 지시하지 않는 못따기 1챔프가 들어갑니다. 1챔프. 챔프가 따로 없죠. 그래서 지시하지 않는 못따기 여기 헤드 양쪽 그리고 여기까지 세 군데를 1챔프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가이드부시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불러서 데이텀 CSYS를 불러서 뒤로 대칭 바디 이 바디를 YZ축으로 복사 이거 두 개를 ZX축으로 복사 한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축에 있는 요 덩어리만 잡아서 플러스 X 쪽으로 2mm 편심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이어를 컨트롤 J 한 다음에 선택하고 색깔은 임의적으로 주시고 레이어는 자 상측 부품 첫 번째 거예요. 카테고리 디스플레이 눌러보면 상측 부품
편집 눌러보면 레이어가 91번부터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레이어는 91번에 주어지면 됩니다. 91번을 꺼내볼까요? 네, 그리고 111번도 꺼내볼까요? 자, 두 개의 결합을 하늘에서 쳐다봤을 때 특히 기준면 쪽에 있는 요거를 잘 판단해서 혹시나 쏠렸거나 이런 게 없는지 확인하고 상호판을 가져오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한 위치에 조립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2번 켜놓고 72번과 74번을 켜놓고 여기까지. 자, 다 했으면 돌출부터 저기 밑에 있는 개체 이동까지 선택해서 특징 영상 그룹을 만들고 얘 이름은 가이드 핀 부시라고 이름을 줍니다. 확인. 네, 그러면 지금 순서가 데이텀 좌표계 그리고 스케치 그리고 상측 데이텀 밀판 데이텀 몰드베이스 영판 하측 데이텀인데 이 하측 데이텀을 이동을 해도 돼요. 얘를 하측 데이텀을 잡아다가 밀판 데이텀 위로 이렇게 올려버려도 돼요. 그럼 순서가 상측 데이텀, 하측 데이텀, 밀판 데이텀, 몰드베이스 영판, 가이드 핀, 그 다음 가이드 핀 부시 이렇게 순서를 나열하면 됩니다.